근데 또 지금 최근에는 어디가 떨어졌다, 어디가 얼마가 떨어진 매물이 나왔다, 또 그 얘기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잠깐 시간이 나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최근에 6월 27일에 대출 규제가 있었잖아요. 워낙 강력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규제가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집을 사야 할까, 그게 가장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현장도 다녀보고 뭐 부동산에도 연락을 해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알게 된 것들 저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 사람은 산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규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좀 주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심리적으로 집을 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좀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요, 지방은 상관이 없죠. 지금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규제잖아요. 대표적인 게 대출을 6억까지밖에 안 해주겠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6억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어요. 그런 집들이 대략 매매가 8억에서 10억 이하 정도 되는 집들이잖아요. 그런 곳들은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최근에 알아본 곳 같은 경우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거든요. 이런 곳들은 확실히 금매 같은 것들이 소진이 되고 있어요. 좀 괜찮은 매물들은 호가보다 또 높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이게 아직 실거래가가 찍히진 않았지만 실거래가로 찍히게 되면 확실히 호가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 아니면 갈아타기 하는 분들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때 당장 내가 실거주를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을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를 끼고 사주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근데 전세 낀 매물 같은 경우는 또 할 수는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전세를 낀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시세보다 전세가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매매 전세 갭이 크잖아요. 그래서 선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못난이 매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서울의 급등장 때도 좋은 매물들은 거래가 된다거나 파는 사람들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매물을 거두거든요. 나와 있는 매물들이 정말 저층이거나 아니면 전세 낮게 끼고 있는 매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매물들이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위치가 올라간 거죠. 그쵸? 최근까지 좀 급등했던 곳들이 대부분 서울 상급지 위주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한 곳들이 많거든요. 매매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먼저 올라가는 곳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전세가가 최근 시세랑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매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살펴본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출 규제가 나와서 만약에 내가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예전보다 매물을 더 잘 찾아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매물들이 많지만 지금은 특히 갭 투자, 우리가 뭐 전세 끼고 산다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세입자 전세 대출이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세 끼고 있는 매물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확실히 더 매물을 현장에서 잘 찾아야 됩니다. 그쵸?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긴 한데, 다수의 사람과는 반대로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투자를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계속 해오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거의 반대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항상 투자를 잘했던 건 아니겠죠. 실수했던 적도 있었고 뭐 잘했던 투자도 있었고 저도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잘했던 투자를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항상 다수의 사람과는 반대로 움직였어요. 최근에 이제 서울의 이제 급등장을 보면 우르르 다 그 서울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뭔가 조금 과열됐다 싶었고, 그때 이제 잘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 못 맞춰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계약을 파기하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수강생 분들이, 제가 강의 오픈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 강의가 이제 7월에 오픈인 거예요. 근데 6월에 거의 서울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때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주셨던 수강생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뭔가 지금 좀 서울이 과열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같다, 급등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조만간 규제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 흐름에 편승하기보다는 조금 한 템포 쉬어서 관망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수강생분들이 마음을 눌러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뭔가 지금 사람들이 우르르 뭐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지금 같은 시장이 훨씬 집을 사긴 좋은
좋은 시장인 거 맞아요. 왜냐하면 매물이 조금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급한 분들은 조금 조정을 해서 내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 사람들이 집을 안 사려고 할 때, 거기다가 지금 또 7월 8월이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여름 휴가철에는 사람들이 거래를 잘 안 해요. 조용하죠. 이런 시기가 좋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반대로 움직일 때, 다수와는 반대로 움직일 때 오히려 기회가 많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이 계속 하락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항상 그 패턴은 반복이 되거든요. 서울이 계속적으로 오를 순 없어요. 어느 정도 서울이 많이 올랐다 싶으면,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서울을 사지 않아요. 경기도에 있는 좀 덜 오른 아파트를 보겠죠. 근데 경기도도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인천을 보고, 인천도 많이 올랐다 싶으면 지방광역시를 보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지방광역시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흐름은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느릴 수 있지만 결국 흐름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시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 했을 때는 지방광역시 충분히 볼 수 있죠.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규제를 받지 않잖아요. 대출 규제도 없어요. 우리가 전세를 맞춰도 세입자 전세 대출도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아직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여러 조건으로 봤을 때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최근에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 버머 아이파크 2차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했어요. 근데 여기 청약 경쟁률이 79대 1이 나왔거든요. 대구는 미분양이 아직도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향후에 공급이 없죠. 그리고 미분양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제 버머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선호하는 입지에 여기에 신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한 거죠. 몰린 거죠. 대구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를 안 받잖아요. 내가 돈이 모자라면 일단 전세를 줘도 상관없잖아요. 전세를 줘도 세입자 전세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있다라는 거죠. 뭐 울산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곳들은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심 가지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엔 또 급등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꼭 급등을 할 때 확실히 이곳이 오른다라는 확신이 들 때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내가 그런 지역도 가보고 지금 어떤 아파트들이 오르고 있는지도 가보고 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훨씬 더 가격이 좀 저렴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투자해왔고 저도 강의를 계속 오랫동안 계속 해왔거든요. 저의 강의는 흐름을 보고 입지를 보고 개별 아파트를 보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 방법이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상담을 했던 분이 있는데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항상 사전 자료를 이렇게 드려요. 자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는 무료 플랫폼 있잖아요. 아시리든, 호갱노노, 부동산 지인, 네이버 부동산 다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다 거기서 제가 캡처하고 거기에 제 생각을 넣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그거 다 정말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봤을 때는 쉬워 보이는데 본인이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어떻게 하면 그걸 잘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얘기는 스스로 그걸 좀 강제적으로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숙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이 숙제를 주면 숙제 검사를 하시니까 어떻게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뭔가 과제를 스스로 정하든 하셔가지고 그걸 해봐야 돼요. 흐름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입지 조사도 한번 해보고 개별 아파트의 가격도 한번 비교해보고 그걸 해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듣는 강의는 들을 듯 알겠는데 막상 내가 그 강의처럼 만들려고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내가 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스터디를 하고 있는 곳에 내가 가본다던가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저는 경제 기사를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거의 습관이 됐어요. 이 습관도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다 돼가거든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쓰고 요즘에는 오늘의 한 줄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부터 읽었던 좋았던 책들의 구절들을 적고 항상 제 생각을 적어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제 경험들을 적고 그 다음 경제 기사를 읽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신문사에 있는 경제 기사를 다 봅니다. 거기서 기사들을 픽을 해서 그 기사
기사를 보고 현재 이게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제 생각을 다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는 정규 강의 수강생분들의 그 오픈 채팅방에다 공유를 하거든요. 하는 수강생분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내 생각들을 잘 정리할 수 있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별게 없는 게 저는 이걸 거의 10년을 했다 했잖아요. 계속 하면 돼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할 줄 몰랐어요. 내가 어떤 기사를 봤을 때 제 생각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생각이 틀릴지라도 정답이 아닐지라도 내 생각을 그냥 적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100% 정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못해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셔도 제가 말했던 내용들이 틀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임장 갔던 곳인데 거기가 변화를 해서 지금은 조금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틀린 거 인정을 하고요. 다른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죄송하다라고 하고 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걸 내뱉는 과정, 내 생각들을 내뱉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예전보다 잘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전엔 내 생각이 뭔가 막연하지만 점점 그걸 반복할수록 내 생각이 명확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 공부를 할 때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경제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요. 제목이 정말 자극적이거든요. 최근까지는 보면 저희가 거의 대출규제 나오기 전까지는 기사를 보면 매일 어느 동네가 몇 억이 올랐다. 어느 동네가 몇 억이 올랐다. 지금 서울이 불장이다.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딱 그 표면적인 기사를 보면 지금 서울이 정말 뭐 난리가 난 거 아니야? 내가 지금이라도 서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람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서울의 일부 지역만 그랬지 모든 곳이 그랬던 게 아니고 또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제대로 반등을 못하는 곳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또 지금 최근에는 어디가 떨어졌다. 어디가 얼마가 떨어진 매물이 나왔다. 또 그 얘기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제 집까지 떨어지겠구나. 이제 집을 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기사를 볼 때 내 중심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이게 맞을까? 근데 그걸 판단하려면 내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내 기준이 확실하게 서려면 어떤 기사나 그런 것들을 보고 내 생각들을 계속 정리하는 것들을 해봐야 돼요. 그쵸? 그렇게 해야지 저는 지금처럼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최근에 이런 부동산 분위기 쪽 말씀드렸고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대처를 하면 좋을지 공부는 어떤 방향을 하면 좋을지 제 생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100%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도 항상 걸러서 들어주시고 제가 틀린 얘기를 하면 항상 댓글에 세비티님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모든 댓글을 다 보거든요. 제가 댓글을 웬만하면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소통하면서 그렇게 소중한 친구로 평생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운데 다들 보양식 드시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